자, 이번 파트에서는 델파이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파이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데모 같은 경우에는 좀 안내를 먼저 할게요. 소스 코드를. 자, 두 번째 날에 진행된 엠버카드를 진행한 두 번째 부트캠프 페이지를 가 보시면은, 자, 마르코 칸투가 델파이 랭귀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소스 코드는 이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살펴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 다운로드 받는 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다운로드 집 버튼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진행을 한 거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마르코 칸투가 직접 작성한 저서를 위주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 동영상이 비록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코드 위주로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몇 가지 데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 좀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티저 테스트를 볼 건데요. 자, 소스 코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델파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스 코드 단위를 유닛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하나의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스칼의 앞자를 따서 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파스 파일을 이 하나의 유닛에 두고 있고요. 이런 소스 코드가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파이에서는 보통 C++에서는 헤더 파일이 있고 그런 구현 파일, CPP 파일이 있는데, 델파이에서는 선언부는 인터페이스에 쭉 구현을 하고 구현부는 임플리메이션 쪽에 구현을 하는 형태로 하나의 유닛 파일의 선언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사용할 그런 다른 유닛,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유닛들을 또는 직접 만든 유닛들도 유지절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구현부이고, 자, 델파이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긴으로 시작해서 엔드로 끝나게 되고, 이 비긴 바깥 영역에다가, 위쪽 영역에다가 var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퍼블릭 이쪽 영역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인티저는 정수형이죠. 이런 형태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칩을 할당했습니다. 할당할 때는 이 콜론, 니콜 형태로 값을 할당하고, 비교할 때는 니콜, 이퀄만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자, 요걸 이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show 메소드에다가 n이라는 인자에 toString을 넘겼는데, show라는 메소드는 메시지가 스트링, 즉 문자열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을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는 .toString이라는 인티저 헬퍼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요거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볼까요? 요런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toString은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int2str이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자, 아무래도 int2str 가로 열고 n 가로 닫고보다는 n 점 찍으면 toString이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 찍은 다음에 나오는 헬퍼 기능이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자, 인티저에 대한 도움 기능을 추가하는 헬퍼다라고 인티저 헬퍼를
구현을 하고 이 sysut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인티저에 대해서 이런 그 메소드들이 속성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인티저 점 toString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그냥 숫자에 toString을 네,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티저 점 size의 toString 등등으로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바꾸거나 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게 헬퍼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네, 부호가 없는 인치수 16비트 네, 인티저 타입이죠. 여기에 요걸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오기 위해 로우 네, 로우가 하면 0이 되겠죠. 0에다가 1을 추가해서 네, 화면에 표시를 하고 10을 추가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화면에 표시하는 네, 첫 번째 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33, 4가 나오고 자, 처음에 로우로 0을 한 다음에 더하기 1 이 inc라는 걸로 증가로 이 뒤에 값이 없으면 기본으로 1이 증가가 되고요. 값이 있으면 값만큼 증가가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들은 조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릭터에 대한 거고요. 자, 캐릭터 뭐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헬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뭐 이게 문자냐 네, 에서 쇼에 표시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자, 캐릭터도 인티저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트 순서이기 때문에 IH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A를 표시한 다음에 100 증가된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네, 일단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32번째, 네, 32번째 그런 그 캐릭터와 1024까지 쭉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네, 메모에다 표시하는 코드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 대문자로 표시하는 데모였고요. 두 번째는 A고 100, 그 A보다 100을 증가한 거는 이런 A 위에 뭔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32번째부터 1024번째 캐릭터는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도 이런 헬퍼 기능들도 있고 캐릭터도 인티저와 마찬가지로 증가를 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유저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인티저와 뭐 캐릭터, 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타입인데 이런 형태로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T10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퍼케이스는 A부터 Z까지 대문자로 쭉 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몇 가지 그 데이터들을 구분할 때는 이런 열거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네, 집합 형태로 set of, dict 네, 이런 형태로 집합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자, n은 t10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은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한번 주석을 푼 다음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오류가 나게 돼 있죠. 네,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자, S는 T샷 네, 같은 이런 그 열거형인데 열거형의 집합에는 이런 형태의 배열로 네, 입력을 할 수가 있고 include로 SS에 새로운 네, 이런 타입을 추가를 하는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if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파이는 if된 형태로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if 아래에 네, 불린 형태의 참 거짓인 네,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불린형 타입을 바로 넣어서 네, 그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if then else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요거 자, 그리고 if the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egin and를 넣어도 되고
만약에 한 줄만 있을 경우에는 자 뒤에 세미콜론이 없는 한 줄짜리 로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세미콜론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겠죠. 세미콜론을 넣지 않은 한 줄이거나 비긴 또는 비긴과 엔드로 감싸서 이 조건문의 블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if, else if도 줄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조건문을 적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포문. 자, 포문은 아시다시피 반복문이죠. 이렇게 i는 1부터 10까지 1 to 10 그리고 for do로 감싸는 거고요. 변수에다가 1부터 10까지 i에 담아서 반복을 하는 구문입니다. 토탈에다가 1부터 10까지 합쳐진 값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게 포문은 이렇게 인티저로 쓸 수도 있지만 캐릭터도 뭐 사실 바이트 형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를 이용해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화면을 표시하거나 작업하는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배열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이 시작부터 끝까지 로우에서 하이까지 반복하면서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포문은 숫자 to 숫자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포인문은 s에 포함된 s가 스트링이 사실 캐릭터의 배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있는 캐릭터들을 반복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헬로 월드를 한 글자씩 표시하는 거고, 요거는 1부터 10까지 합 A부터 Z까지의 표시하는 것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포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이걸 지우고, 자, 포 스트링 또는 포 인문으로 이렇게 한 글자씩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show 그리고 show 메시지 등등을 반환값이 없는 함수, 즉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 놨는데, 자, show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str 스트링이 있고, 또 다른 show 메시지는 format str과 param 요 두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인티저와 스트링 형태의 각각 파라미터가 다른 show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할 때는 이 콜론 뒤에 세미콜론 뒤에 오버로드라는 지시어를 넣게 되면은 자, show 메시지를 여러 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할 때는 이 파라미터의 타입에 따라서 스트링만 파라미터로 넣을 경우에는 요 메소드가, 그리고 스트링과 배열을 넣었을 경우에는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add도 마찬가지로 인티저의 싱글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는 메소드와 싱글과 인티저를 갖고 있는 메소드, 이번에는 반환값이 있는 펑션 메소드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드를 통해서 똑같은 메소드이지만 파라미터가 다른 메소드를 중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법들은 이런 형태로 show 메시지를 스트링만 넣었을 경우에는 요 메시지가, 그리고 스트링과 배열을 넣었을 때는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ID에선 다른 쪽을 가리켰는데 이런 형태로 동일한 그런 메소드지만 다른 그런 파라미터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할 때는 오버로드라는 지시어를 뒤에 추가하면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모들을 베이직 데모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자,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데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컨트롤 헬퍼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도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헬퍼 기능으로 이런 아이템 인덱스 밸류라는 기능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도 마찬가지로 add라는 그걸 확장을 했고, 그리고 뭐 얘도 t 메모를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했네요. t myMem 메모 형태로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서도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메모 1점, lines.add 형태로 길게 코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 드래도 이렇게 헬퍼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단축하거나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기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헬퍼 기능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폼 프로퍼티. 자, 그 델파이에서는 게터와 세터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는 그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 클릭스를 읽을 때 사용할 변수 또는 함수, 여기에는 변수 f 클릭이라는 변수를 넣었죠. 그리고 요거를 쓸 때, 라이트 할 때는 set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변수나 함수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릭을 호출하게 되면은 읽을 때는 여기서, 쓸 때는 요 코드가 구현이 되는 프로퍼티라는 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 폼에도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이 클릭스를 읽어서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즉, 읽는다는 거는 f 클릭스에서 있는 값을 읽어서 더하기 1을 쓰게 되겠죠. 이 클릭스에 쓰게 될 때는 이 set 클릭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하고서 요 state 텍스트라는 곳에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status 클릭스도 쓸 때는 label status.txt에 이 값을 쓰게 되어 있죠. 자, label status.txt에다 쓰는 동작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더하기 1만 코딩을 했지만, 사실 이 내부적으로는 set 클릭도 호출하고, set 클릭에서는 이 set status 텍스트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클릭을 하는 동작에서 이 두 가지 메소드들을 모두 호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요거는 컨트롤 쓰고 자, 클릭할 때 클릭스 더하기 클릭 1 이 코드들만 작성했지만 여기에 라벨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제 이미 구현된 걸 사용할 때는 아주 손쉽게 사용하지만, 그 손쉽게 사용하는 것들 내부에서는 여러분 필요한 구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데모를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이나믹 이벤트.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이벤트들은 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가 동작했을 때 사용될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코드들을 다이나믹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온 클릭 시에 btn 테스트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btn 테스트의 온 클릭에 또 다른 이벤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버튼 테스트 점 클릭. 자, 이번에는 테스트 메시지 어게인이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즉, 이 버튼을 처음 클릭했을 때는 요 메시지가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 테스트 메시지 어게인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표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자, t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t 버튼을 생성하고 부모를 이 폼으로 잡은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텍스트는 지정을 해주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btn new click이라는 요 이벤트를 연결을 하는 형태로 버튼을 동적으로 화면에 추가하는 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 버튼을 처음 클릭했을 때는 이 테스트 메시지가, 그리고 이 btn test2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할당을 했죠. 다시 한번 누를 때는 테스트 메시지 어게인이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폼 마우스 다운을 할 때는 이렇게 버튼이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떤 버튼을 눌렀다 라는 형태로 이 이벤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아주 재밌죠. 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을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동적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클래스 래퍼. 자, 이번에는 이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버튼, 라디오, 에디트라는 것이 있고, 자, 이 라디오 버튼을 변경할 때마다 이 컨트롤 타입이라는 곳에 어떤 클래스, T 버튼의 클래스죠.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요 변수는 T 컨트롤 클래스들을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요렇게 담은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느냐? 자, 레이아웃을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은 아까 했던 TF 컨트롤 타입의 타입 변수에 있는 이 클래스, 즉 첫 번째 그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는 T 버튼을 크리에이트 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는 라디오 버튼이 화면에 동적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T 에디트가 생성이 되고 추가가 될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은 메소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과 비슷한 구현입니다. 자,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btn 라디오 버튼이 선택된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버튼이, 두 번째는 라디오, 세 번째는 에디트 하나 더, 에디트 하나 둘, 이런 형태로 동적으로 컨트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죠. 자, 다음 살펴볼 것은 예외 처리, exception finally. 자, 여기 3개의 버튼이 있고 첫 번째는 문제가 있는 코드입니다. 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쭉쭉쭉 해서 div가 나눈다는 뜻인데, 나머지가 없이 정수로 나눈다는 뜻인데, i가 1000부터 0까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0으로 정수를 나눌 수는 없죠. 아시다시피 0으로 나눌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이고.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오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티저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캡션에서는 calculating 이라고 캡션을 하고서 다 수행한 다음에는 캡션에 다시 finished라고 캡션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이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자, 요게 두 번째 버튼인데, 이때는 try finally로
자, 요런 이 아래에 있는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요 동작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구현을 해놨습니다. 파이널리를 구현하게 되면은 오류는 동일하게 발생을 하지만, 자, 캡션에서는 피니시드라고, 반드시 수행할 것은 트라이 파이널리에서 파이널리 사이에서 오류가 발생되면은 그 나머지 내용들, 그 반드시 이 파이널리 블록 안에 있는 코드들은 수행해야 할 경우 이런 트라이 파이널리를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트라이 파이널리를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이런 오류들을 나더라도 내가 오류에 대해서 처리를 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트라이 익셉트, 그리고 특정한 오류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온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익셉션의 종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을 해볼까요? 트라이. 네, 오류는 발생했지만, 자, 요 에러인 알고리즘, 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발생단 익셉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어떤 코드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행할 때는 파이널리, 또는 오류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할 때는 트라이 익스펙트, 요런 블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드에 대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을 함께 봤고요. 자, OOP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신 랭귀지들. 자, 현대식 문법 살펴볼 건데, 자, 처음에는 키 밸류 제너릭. 자, 제너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너릭은 이렇게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클래스에서 이런 함수들 또는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이 아직 어떤 데이터로 사용할지, 또는 다양한 데이터로 그 값을 보관을 한다거나 할 때 인티저도 보관할 수 있고 스트링도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자니 복잡할 경우에는 이렇게 제너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 한 다음에 문자를 넣고 그 문자를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는 T 버튼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T 영역들도 모두 T 버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언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는 T 버튼, 여기에서는 T 오브젝트, 여기에서는 인티저 형태로 키와 밸류 값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스트링,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 타입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는, 자, 제너릭을 사용할 때 장점은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클래스의 종류가 줄어들고 사용하기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성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기존의 스트링 리스트와 딕셔너리도 자, 이렇게 스트링과 tMyObject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딕셔너리, 어떤 키값과 어떤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건데, 스트링을 담을 수 있는 리스트와 이렇게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제너릭으로 사용하는 딕셔너리 간에 데이터를 넣고 그걸 사용하는데 시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필 리스트에는 일시, 100, 1000, 10만 건의 데이터를 쭉 넣었는데, 리스트와 딕셔너리에 두 가지 모두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이 오브젝트를 스트링 리스트에서 꺼내 가지고 그냥 증가만 시켜주는 거네요. 그래서 토탈과 스트링 리스트가 걸린 시간 기록을 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꺼내서 증가하는 형태로 구현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시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를 채우고,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tstring list 같은 경우에는 자 토탈 값은 요것이고 1.156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딕셔너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0.344초, 네, 역상 3분의 1, 4분의 1 정도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너릭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도 쉽고 네, 성능도 네,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성능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렇게 as tmy 오브젝트로 캐스팅할 때 네, 캐스팅할 때 이런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너릭 메소드, 마지막으로 제너릭 메소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클래스뿐만 아니라 메소드를 사용할 때도 네, 내가 아직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그 메소드를 사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 t를 하게 되면은 이 t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그런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자, 이렇게 f를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그리고 인티저는 네, 이렇게 인티저로, 그리고 넣지 않은 경우에는 네, 자동으로 타입을 찾아주네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도 있고 버튼을 t 오브젝트 타입으로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메소드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네, 마지막으로 네, 익명 메소드랑 익명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call twice라는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tintproc이라는 메소드가 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reference to procedure, 네, procedure 타입을 참조한다는 의미인데, 자, 요 타입을 요런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자, 요 call twice를 호출할 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메소드들 그 파라미터로 이런 메소드들을 네,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메소드에 보시면은 이름이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메소드라고 하는데, 자, 익명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메소드들도 같이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에서는 이 메소드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넘어온 메소드를 여기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형태를 구현하게 되면은, 자,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한 다음에 뭐 변수나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데, 제가 제일 유용하게 썼을 때는 스레드를 네, 사용했을 때, 자, 스레드를 실행한 다음에 스레드가 종료한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레드는 언제 끝날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감시하기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스레드를 실행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실행할 메소드를 이런 형태의 이제 익명 메소드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구현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파라미터로 메소드를 전달해주는 네,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네, 익명 메소드고, 익명 메소드에 대한 뭐 다양한 사용법들을 네,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내용은 패러럴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자, 패러럴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는 그 여러 뭐 최근에 나오는 CPU들은 그 멀티 CPU들이 많죠. 그래서 뭐 2코어, 4코어, 8코어 뭐 형태로 여러 개의 이제 코어를 갖고 있는 CPU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고 스레드를 돌리거나 어떤 그 반복문을 돌릴 때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그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PL, 즉 Parallel Programming Library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CPU를 모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네,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빠른 성능을 필요할 때 이런 패러럴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for 루프와 패러럴 for 루프를 구현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성능을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인 for 루프는 포문으로 i부터 max까지, 자, max는 5만 번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부터 5만까지 동작을 하는데 이제 프라임, 이게 소수인지 여부입니다. 즉 1과 자신 외에 다른 걸로 나눠지지 않는 값을 찾는 건데, 자, 이 코드를 보시면은, 자, 테스트가 2부터 n까지 반복을 하는데, 자, n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3일 때는 두 번, 근데 만약 5만일 경우에는 49,000번 정도, 9,990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아주 사실 성능이 좋지 않은 코드인데요. 자, 요 코드를 일반적인 포문과 패러럴 포문을 이용할 건데, 자, 패러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뭐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러럴 포문이 돌 때 수행할 내용들을 익명 메소드로 실행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문과 패러럴 포 루프를 돌 때 도는 성능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포문을 돌 때는 총 441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47,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38. 조금 숫자를 높여볼까요? 0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루프. 이번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VM웨어 위에서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개의 프로세스 코어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 수치가 약 2배 정도 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총 하는데 36초가 걸렸는데, 패러럴 포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약 10몇 초 정도 걸리겠네요. 제가 너무 큰 숫자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약간 절반 조금 넘게 나왔지만, 하지만 확실히 성능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델파이 문법 관련돼서 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 저희가 엠버카드에서 진행한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영상을, 엠버카드의 영상을 보시면은 더 뭐 많은 내용에 대한 설명들도, 이런 영문이지만 들어보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샘플 코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샘플 코드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